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제 이제 연말정산하는 실무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18페이지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실제 349페이지에 있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무 사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연말정산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우리 인사급여 쪽에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의 진행 순서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면에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맨 왼쪽 구석에 가로 세 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뉴젠 내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뉴젠 내비를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큰 화면으로 변경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뉴젠 내비라고 하는 제목 쪽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의 흐름도가 나옵니다.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작성하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정리해서 마감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젠 내비라고 하는 부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9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즉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부분 급여자료와 사원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 사원등록을 한번 보시면 사원에 대한 기본사항, 부양가족 관련되는 정보 있었죠. 이 정보와 급여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자료, 자, 1월 달부터 25일까지 1월 25일 날 이렇게 급여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관리에 있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자, 중도,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계속근로자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도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5월 달에 직원이 퇴사한 직원이 있었을 겁니다. 퇴사 직원에 대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근로자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자, F3번에 있는 전체 사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오겠느냐라고 해서 모두 불러오게 되면 사원 등록에 2021년도 연말정산 대상 직원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영된 직원들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명세부터 부양가족 관련되는 정보 입력하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임차,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명세 쪽에서 보시면 우리 그 주근무지, 주된 근무지, 현 근무지 관련되는 소득 자료가 나옵니다. 자, 요 자료는 우리 급여대장상에 반영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자, 급여대장이라고 하는 부분,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력했던 자료가 자동으로 우리 소득명세 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2곳 이상이거나 재취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종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319페이지에 종된 근무지 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소득자료 등록하기 위한 겁니다. 소득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근무처별 소득명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관련되는 정보 나오고요. 하단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화면에서 보면 공제보험료, 세액명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20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양식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안기부 직원에 대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종된 근무지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무를 했고 근속 기간이 나오고요. 급여 3,080만 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례는 실제 사례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352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근무지에 대한 소득 해서 삼성과 관련해서 3,080만 원 이렇게 제가 반영을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비과세 부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안 했고요. 그죠?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액명세 쪽에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있죠. 결정세액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결정세액 98만 원과 9만 8천 원 반영을 했고요. 자, 결정세액 반영하실 때 하단 부분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명세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과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국민연금 전 근무지에서 납부했던 금액 129만 6천 원 제가 등록을 했고 보험료 관련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구분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만 7,120원하고 28만 8천 원 등록을 했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 추가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보시면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소득명세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인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갑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원 등록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 즉 사원 등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원 등록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는 탭이 있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에서 누락된 사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등록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하단 부분에 있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등록하는 부분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부양가족 탭에서 관련되는 소득 세액공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신청서가 동시에 작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를 입력하려고 하면 옆에 보시면 의료비 탭이 있죠. 의료비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의료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로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이 완료되게 되면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급명세서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에서 바로 그러니까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 탭으로 이동이 돼서 신용카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하시게 되면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기부금 입력과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바로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특히 연말정산 관련해서 자료를 입력할 때 보시면 보험료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국세청과 기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반영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아닌 자료들은 기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하단 부분의 자료 부분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죠. 교육비는 특히 여기에 입력하실 때 하단 부분에 바로 그러니까 한도를 설정하는 코드 번호까지 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백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백한산 초등학교 관련되는 부분이다. 교육비 100만 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옆에 탭으로 이동이 되면서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약 전 아동, 2번 초중고등학교, 3번 대학생, 4번 본인, 5번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살이니까 초등학생이죠.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한도 금액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한도를 적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100만 원 나갔으니까 한도 4가 되겠지만 만약에 5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300만 원까지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비 공제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연말정산 마무리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F8번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반영을 했습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비 500이라고 해서 500만 원 지출 금액은 확인이 됐고요. 그 공제 한도 300 기준으로 해서 15% 45만 원 세액 공제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교육비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 금액을 입력함과 동시에 오른쪽에서 한도 관련되는 부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323페이지에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캡처 화면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부양가족 탭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관련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324페이지에 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을 입력할 때 백두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본인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두산 본인이죠.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란색이 있는 부분,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자,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급여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이미 급여 대장상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장성 보험,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에 자료가 없었다라고 하면 기타란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밑에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인별로 다 입력을 합니다. 부양가족별로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백리산 같은 경우에 자녀인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보장성 보험 장애인이라고 있죠. 국세청에서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 확인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간소화 자료에 100%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타 부분으로 처리할 거는 거의 실무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를 입력을 할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할 때는 노란색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부양가족 옆에 있는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면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의료비 탭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부양가족별 의료비 금액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명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요. 자, F2번 키를 통해서 부양가족 코드 도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의료비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시고요. 상호 관련되는 부분, 직업처는 그러니까 병원, 의원 관련되는 의료비 관련되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는데 9번에서 의료 증빙 코드가 나오는데 국세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으로 해서 건수 한 건,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500만 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 2021년도에 실손보험금으로 그러니까 받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한산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자료라고 하면 1번 해서 건수 입력하시고요. 건수해서 2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배우자 관련해서 의료비 국세청 자료이긴 한데 난임 시술비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국세청 자료 중에 한 건 그러니까 150만 원이 난임 시술비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요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에 대한 부분 1번 해당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부양가족 탭으로 오셔갖고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양가족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금액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본인 1,000만 원, 직불카드 500만 원, 현금 영수증 200만 원, 도서 관련되는 부분 200만 원, 도서 관련되는 부분은 자, 200만 원 입력하려고 하니까 멘트가 뜨죠.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 공연 사용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두산이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그러니까 30만 원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관련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용한 게 있다라고 하면 2020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추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죠. 그 부분 때문에 2020년도 관련되는 자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인별로 다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산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직불카드 600만 원, 현금 영수증 300만 원 이렇게 사용한 걸로 전통시장은 100만 원, 대중교통 20만 원 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죠. 자, 인별로 이렇게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도 계산해서 연말정산 탭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양가족 탭에서 보시면 백두산 같은 경우 신용카드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부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부금은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부금 탭에서 관련되는 유형별로 법정 지정 종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형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019년도에 2월 된 기부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월 된 기부금은 우리 뒤쪽에서 2월 기부금에 대한 부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별로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기부금은 인별로 입력을 합니다. 본인이 백두산 본인에 대한 기부금 입력했고요. 자,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 기부금을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부금 입력 쪽에서 기부금 입력 쪽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백두산에 대해서 500 지출했고요. 자, 다음 F2번을 통해 갖고 한라산 배우자가 기부금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형도 7번 유형이 있는 부분에서 유형을 조회를 하게 되면 종교단체 외라고 되어 있죠. 10번 종교단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의 금전으로 원래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다 114-02-59-269 사업자 등록번호 알면 입력하시면 되겠고 건수 500만 원 나갔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구분은 국세청에서 받은 거라고 하면 국세청 하시면 되겠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기타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별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으로 가게 되면 방금 입력했던 500만 원까지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셔 갖고 자료 불러오기 F12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종료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 금액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요 내용이 우리 교재 32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327페이지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326페이지에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지출 정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의료비 지출 정보를 입력할 때 지급처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9번에 있는 의료증빙 코드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9번에 있는 의료증빙 코드가 국세청장일 때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출한 의료비 중에 난임 시술비 의료비와 산의 조루원 관련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으로 갑니다. 연금저축으로서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는 부분과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등록하는 부분, 그 다음에 ISA 만기 시에 연금계좌 납입금액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택마련저축 관련되는 부분까지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 11번이고 연금금액 300만 원 납입했다. 추가 납입했다라고 보겠습니다. IRP로 납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부분에 있어서 2번 연금저축 F2번의 금융기관 찾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계좌번호 금액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 계산에서 세액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마련저축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금저축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금저축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부분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월세 주택 임차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명세와 거주자의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월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는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을 하시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상인 경우에 등록을 하더라도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한번 등록을 해보면 임대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691204-1111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서 보면 유형은 하단 부분에 나오죠. 1번 단독주택, 2번 다가구, 3번 다주택, 4번 연립, 5번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5번 아파트 면적 84제곱미터, 주소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임대 개시일 2020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다. 연간 월세 8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공제 대상 금액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이유는 소득 명세를 보면 연봉이 7천만 원 초과됐죠.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력하셔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정보 있으면 여기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무주택자 해당 여부가 되겠습니다. 월세 주택 임차 탭의 하단에 무주택자에 해당 여부에서 열을 선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을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세액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50만 원 한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으로 갑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백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입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했었죠. 부양가족 쪽에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제가 등록을 했었는데,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오고 지출과 공제 대상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F8번에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부양가족부터 시작해서 월세 주택 임차까지 관련된 자료들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8번 부양가족 탭 블록이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이 지출, 공제 대상, 세액 공제 금액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의 내용 부양가족 탭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수정했다라고 할 때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 쪽에서 배웠던 장기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면 특별소득공제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작업 완료를 눌러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331페이지가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입력을 할 때 국세청 관련되는 간소화 자료를 제가 일일이 입력하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PDF 자료로 내려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상단에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2022년도에 지원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전년도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년도로 넘어가서 간소화 자료 완료 취소하고요. 이제 라인 취소하고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 클릭을 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고요. 유의사항에 보시면 PDF 불러오겠냐 폴드 파일용 해서 있습니다.
자, 파일용으로 하든 폴더로 하든 해서 자료를 반영하시게 되면 PDF 관련되는 자료를 자동으로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용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직원 하나하나 파일을 찾아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폴더를 선택해서 아예 그 폴더에 있는 자료를 아예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우리 PDF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PDF 자료 중복 업로드 시에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 2번, 3번씩 업로드 시키면 그 금액이 중복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PDF 자료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반영은 가능하다라는 건데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들은 PDF에 연말정산 간소에서 자료를 주는 것은 참고 자료이고요. 우리 급여 입력할 때, 급여 원천 징수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 회사에서 그러니까 징수하는 부분이 있죠. 징수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동 업로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5페이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자,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작업 완료 버튼을 통해서 작업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연말정산 관리에 보시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신청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관련해서는 우리 사원코드 F2번 통해 갖고 전체 반영을 하셔서 일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괄 정리하고 공제신고서 자료 불러오기 내용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신청서 PDF 자료 불러와서 반영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제신청서, 신고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근무자 불러오기라고 있죠. 예라고 누르게 되면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통해 갖고 전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 안기부, 속리산 정보 있습니다. 정보인데 이 부분도 우리 SF8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신청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입력했던 자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의하실 거는 연말정산 추가정보와의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로가 나오도록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도 앞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할 때 기부금 명세서 만들었죠. 백두산 직원에 대해서 제가 배우자에 대한 부분 등록을 했고 500만 원 반영했고요. 기부금 조정에 가서 당해연도 공제금액, 2월 되는 금액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